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반시설 및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기반시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7가지가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각각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교통시설로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그리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 있고요. 폐차장이나 운전학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간시설은 공공, 공지, 유원지, 녹지, 공원, 광장 등 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지는 해당되지 않고요. 유통공급시설은 유통 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와 같이 유통하고 뭔가를 공급하는 그런 시설들을 말해요. 좀 독특한 게 방송통신시설도 유통공급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이 해당된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고요. 백화점은 상품이 유통되긴 하지만 백화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등이 해당되고요. 청소년 수련시설도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공공공지나 공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제시설로는 방자가 붙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이 해당되고요. 또 하천, 유수지, 저수지 등이 해당됩니다.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지 방제시설이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고, 보건위생시설은 뭔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해당됩니다. 장사시설, 도축시설,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은 뭔가 더러운 것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폐차장,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이런 등등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기반시설의 이름을 잘 보시면 대략 이 내용들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빠른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공간시설은 공간공유지원관, 공공공지, 유원지, 녹지, 공원, 광장. 그 다음에 방제시설은 방방곡곡, 하유저. 방제시설은 방자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다가 하유저, 하천유수지, 저수지.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은 보건장사도 도의에 맞게 해야 되겠죠. 보건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요즘에는 환경이 아주 갑입니다. 폐하입니다. 폐차장, 하수도.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요. 기반시설 중에 도로와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장은 교통광장, 광장 이렇게 광장자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 자동차와 해당되는 것은 자동차 정류장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도로는 도로고요. 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정의를 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있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은 그것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은 기반시설인 거고요. 결정된 후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신설된 내용 한번 읽어주시고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둘 이상의 도시군 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도시군 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나중에 시험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나중에 나오는 환지계획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의 설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공동구는 말 그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동그란 지하 매설구예요. 굴 같은 거를 말하죠. 그래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들을 이것들을 지하에 매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렇게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일정한 조건이 되면 공동구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냐?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공공주택지구, 정비구역, 경제자유구역, 도청 이전 신도시 등은 이런 지역들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택도 공공정비하면 경이롭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구는 택, 도, 공공정비하면 경이롭다. 그 이전 도시의 이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같이 이자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고요. 여기에 산업단지는 없었죠. 그래서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해요. 이렇게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 전선로, 통신선로 등등입니다. 그런데 의무적 수용 대상이 아닌 임의적 수용 대상도 있어요. 뭐냐면 가스관과 하수도관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시설 등은 이렇게 임의적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스관이나 하수도관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에 같이 수용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임의적 수용 대상 위험하니까 가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구에는 이제 설치할 때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관리할 때 비용이 들어갈 텐데 설치할 때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있겠죠. 그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같이 부담합니다. 이 공동구 설치로 인한 보상 비용도 공동구의 설치 비용에 포함되고요. 그런데 미리 보면은 이 관리 비용은 이제 다 공동구 설치가 끝나고 나서 관리할 때 필요한 거니까 공동구 관리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아니라 점용자가 같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설치 비용의 납부를 보면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점용 공사 기간 만료일까지 전까지 납부해야 되는 거죠. 이어서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면은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관리 비용의 부담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와 공동구 관리자가 함께 부담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부담 비율은 당연히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합니다. 그것이 공평하겠죠. 그 다음에 이 비용은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기별로가 아니고요.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해야 하고요.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그것을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원칙적으로는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그런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이 절차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해두시고 있어야 되는데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을 결정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요. 사업 시행자를 또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면은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그런 후에 사업 시행하고 준공검사, 공사 완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절차를 밟으려면 3개월 고집 부리고 행시를 인고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절차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고시 후에 3개월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 실시 계획 작성, 인가 신청, 실시계획 고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 시설이 아니에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사시개정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못지않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도
하나의 법률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고 복잡하겠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는 고시 후에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구냐? 이 6인입니다. 6인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에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뭔가 규모가 아주 큰 것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2년까지 기간을 늘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인 경우와 2년 이내인 경우, 3개월 이내인 경우와 2년 이내인 경우를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수립군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직접 수립해서 6인에게 송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 이 단계를 나눠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먼저 해야 될 것, 급한 것들에 대해서 이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분류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분류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구체적인 수립 절차를 보면 6인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의 절차는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과 함께 시행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시행자는 원칙적인 시행자와 그 다음에 예외적인 시행자가 있는데, 원칙적인 시행자는 행정청인 시행자를 말하고요. 예외는 비행정청인 시행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행정청이라는 것은 먼저는 이 6인을 말하고요. 그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말하자면 이제 행정청이 아닌 자,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아닌 자, 그 외의 자, 이제 비행정청인 시행자에 해당됩니다. 먼저 이 6인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를 보면은 둘 이상의 이 6곳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는 당연히 이 6인이 서로 협의하에서 시행자를 정하고요. 그런데 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같은 도인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하고요.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직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요.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즉 이런 민간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면 3, 총 2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국공유지는 제외라는 것.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도포라고 그랬죠. 국계법에서 나오는 국공유지 제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무조건 제외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한다. 국제도포라고 암기를 했었습니다. 민간사업에 시행되지 않는지 한번 보시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행정심판을 대상이 되는 자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절차로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실시계획의 작성의 내용을 보면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당연히 있고요. 면적, 규모,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또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같은 거 예정일이 들어간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작성해서 이제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요.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을 때 조건부로 인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떤 조건을 거냐면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환경,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등 조경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은 공사비의 20%를 현금이나 보증서로 예치하게 할 수 있고요.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다시 또 인가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냥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나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 이런 경우는 이제 경미한 것으로 분류를 해서 인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시설 사업을 당연히 또 분할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히 그럴 때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겠죠. 그리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도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무효로 하고요.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다면 아래 이것들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이 대상이 되냐면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접지에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필요한 그러한 위에 이런 1, 2번에 해당되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일시 수용이 아니고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공치법을 준용하고요. 타인 토지의 출입 등도 가능한데 도시군 계획,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거나 할 때 이제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유기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출입하려는 날에 7일 전까지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토지를 자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유기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요.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유기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에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 여기서 7일 전까지, 3일 전까지 이 두 가지 숫자가 나왔는데요. 출입의 경우에는 7일 전, 7,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 제거는 3일, 이 두 가지 숫자를 서로 뒤바뀌지 않도록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출 전에, 일몰 후에 출입 제한을 보면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날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깜깜한 밤중인 거죠. 그때는 그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자, 점유자의 승낙입니다. 소유자의 승낙이 아니고요. 점유자의 승낙인 것이고 이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이 있으면은 그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람은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 작업자가 손실을 입혔다고 해서 작업자에게 그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10년이 지난 후 그 지목이 대인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매수 청구를 하면은 매수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개월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실제로 매수를 해야 돼요. 그 토지를.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에 그 고실로부터 20년까지 실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실효됩니다. 자, 이 표는 계속 돌아와서 확인하면서 다음 내용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 청구권자, 즉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와 매수 의무자를 보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고실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런데 또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유긴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조건이 그리고입니다. 10년 이내에 이고,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인 경우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게 매수 청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야 매수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 그 10년 이내라는 그 기간 중에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합니다. 자, 이런 조건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6인에게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나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도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자가 있으면 그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절차에서 보면은 시행자가 정하여진 후에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2단계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죠. 2단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실시계획이 작성되면서 여기서부터는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매수 청구를 받은 매수 의무자는 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마냥 붙잡고 있을 수는 없고 6개월 이내로 빨리 속전속결해서 매수 여부를 결정해 주라. 그리고 매수 여부를 결정한 토지는 그 매수 결정을 알릴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제로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 6개월, 2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2년 소리 듣겠죠. 좋은 소리 못 들을 겁니다.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주법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그 대급을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이어도 이 두 가지 조건이 따르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부재부동산 수요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자, 이 경우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는 금액 불문하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 부재부동산 소유자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매수대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은 이 3천만 원까지는 현금을 지급하고요. 그 초과하는 7천만 원에 대해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이지 지방공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그 상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0년 이내라고 하면은 1년도 포함하고요, 5년도 포함하는 거예요. 다만 5년 이상 10년 이내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 되겠죠. 10년 이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또 매수 청구를 했다고 해서 100% 매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매수 청구를 받은 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또는 매수를 일단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결정을 아닌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토지 소유자는 너무나 억울하겠죠. 이거 뭐 개발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매수 청구도 안 받아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가 뭔가를 혜택을 줘야겠죠. 그래서 좀 달래야 할 거예요. 그래서 개발 허가를 받아서, 그렇다고 무작정 허가도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개발 허가를 받아서 아래에 해당하는 다음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먼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이런 것들을 해주게 한다는 건데,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은 원래 단독주택 분류가 단독주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실제 단독주택도 있고 다중주택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었죠. 물론 공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단독은 중가관으로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 단독주택은 요 단독주택이 아니라 이 단독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독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을 할 수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은 다 되는데, 그 중에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은 안 됩니다. 약간 좀 꼬리꼬리한 거죠. 꼭 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약간 태페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곳은 그런 걸 짓도록 해주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다, 안단, 이거는 안 되고요. 이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도 공추법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 시설이 완전히 효력을 잃는, 실효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이 도시군계획 시설이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도시군계획 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방의회에서 살펴보고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어서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에 해제를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제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을 하고요. 시장 또는 군사는 도지사에게 해제의 결정을 신청하고 그것을 보고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을 보면은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하는 경우는 국가 예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는 그 행정청이 아닌 자가 부담을 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도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문제도 취락지구 안에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 건축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감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